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된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측면에서 자, 이것이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사태를 두고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거 경기 침체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2019년 8월 20일 날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자, 이때 2019년 8월에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강력한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또 2년물과 10년물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각에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패드에서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그리고 한국증권가에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류 견해들, 자,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견해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도 거의 매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바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류 견해는 지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패드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진화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 좀 전에 봤던 뉴스 타이틀의 기사 일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자,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빅스텝으로 인해서 단기채 금리가 급등했고 자,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10년물과 30년물이 지금 구조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명한 채권 리서치인 마이클 콘토로플루스는 지난 28일자 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갔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낮고 2년물이 올라오면서 역전이 된 거다. 자,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자, 10년물은 3월물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아직은 3월물하고 비교했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2년물과 10년물은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자, 지금 경기 침체라고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 자,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상이 2년물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금리 역전에 따른 침체 논란이 이어지겠지만 이미 지금 증시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거다. 키움증권에서는 미국 실물 소비, 중국 제조업 모멘텀 개선, 그리고 마이크론의 양호한 가이던스에 따른 반도체 업황 기대감, 리오프닝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증시 침체, 경기 침체라고 보기 힘들다. DB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러시아 사태,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 2700선은 주요 매크로 우려를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자, 그러면서 플랫폼, 반도체, 글로벌 에너지 투자 수혜 등 각종 에너지 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내비치면서 침체 우려는 기우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이런 식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충분히 낮고 자, 금리차 역전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주목을 해야 되고 기업 실적 회복 주목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시장 왜곡 현상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 리오프닝 그리고 낙폭과대 성장주 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오히려 증시가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패드에서도 그렇고 월가 그리고 한국증권가 대부분의 견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 그리고 패드의 빅스텝 전망 등으로 2년물 금리가 급등했고 10년물은 양적 완화 때문에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시장 왜곡 현상이다. 단순하게 수치를 볼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 경제는 매우 튼튼하고 침체를 걱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증시가 많이 내리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적인 상태로 왔기 때문에 자, 침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 주류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타이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월 4일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월가 베테랑의 경고, 미 금리 역전, 내년 침체에 가격 매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역전이 된 것은 내년에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요. 자,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것에 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매우 튼튼하고 견실해 보이지만 패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국채 가격에 반영이 된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침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류적인 견해는 아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 뭐 뉴스 기사는 자, 3월 31일 날 나온 우크라이나 그리고 침체 공포 원투펀치 닷새 만에 지수 하락이라는 뉴스 기사 타이틀인데요. 이 뉴스 기사 타이틀보다 이 기사에 실려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부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채권왕 커브 역전 경기 침체 온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제프리 건들락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한 지금 때마침 경기 침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면서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커브 플래트닝의 심화가 심각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장 왜곡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게 제프리 건들락의 견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트위터를 통해서 남기면서 뭐 주류적인 견해로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1955년 이후에
자,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된 이후 침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예외는 있었는데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항상 침체를 있어 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8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곳이 노란색이고 이 회색이 침체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침체, 역전되고 침체, 그리고 또 역전되고 침체, 역전되고 나서 침체. 2007년에도 이렇게 역전되고 나서 침체가 왔고 2019년에도 역전이 되고 나서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항상 침체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침체는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봤듯이 1980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2000년대 이후에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언제나 시장은 예외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제나 예외를 바라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지금은 다르다.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과거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07년 1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났는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급락 신호로 보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2007년 3월에는 그린스펀의 경기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준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경기 전망이 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린스펀의 전망이 틀렸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서 2007년 3월 13일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침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자, 그러면서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탄일까라고 하면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 역전, 경기 침체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을 해도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의 주류로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시장에서는 문제 없다,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말이 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8년 바로 2008년 초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자, 금융위기가 가을에 터지면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의 이야기인데요. 자, 2019년 3월입니다. 자, 2019년 3월에 3월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 시장 괜찮다라고 하면서 긍정론을 펼쳤고요. 자, 그러면서 그 전임 패드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은 자,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을 불황 신호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걱정은 기우다. 침체가 오더라도 1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서 2019년 8월에는 장단기 금리차 0포인트 근방에서 등락할 듯. 자,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2020년 3월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죠.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또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짧게 끝났고 패드가 강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어쨌든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야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집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경험해 왔던 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평균이기 때문에 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언제 침체로 빠져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020년의 경우에는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고 나서 자,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침체로 빠져들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은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그저 그냥 다르다라는 말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에 왜 이번에는 다르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 매번 왜 다르다는 발언이 나올 것인가? 침체로 간다고 믿기 싫어서일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단순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을 보면은 자, 경기 침체로 간다고 믿기 힘든, 경기가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믿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지금도 보면은 미국 경제 굉장히 강하고 실업률 역사상 최저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침체로 빠져들까? 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자, 이쯤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랑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다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온다.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항상 이유는 달랐지만 침체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그것이 누구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항상 조심하자는 겁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의 자산 시장의 가격이 과연 저렴하다고 생각되는가 아니면은 비싸다고 생각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렴한 것들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가격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자, 그렇지만 그런 상대적인 가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화, 어떤 투자 상품을 바라볼 때 가격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다고 생각되면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산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처럼 막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